코로나 여파로 부진했던 파라다이스가 실적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일본인 VIP와 호텔이 실적 회복을 이끌며 3분기 흑자 전환이 유력시 되고 있고, 일본 VIP의 연속적인 회복으로 하반기까지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 시현이 지속될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화려한 불빛처럼 주가도 실적도 불타오를 수 있을까? 파라다이스. 오늘 투데이 블록버스터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정준혜 캐스터, 이 7월, 8월 카지노의 이 세부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서요, 파라다이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7, 8월 카지노 매출액은 각각 274억 원과 또 508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특히 일본 VIP 방문객은 7월에 1,300명, 그리고 8월에는 3,100명이 방문했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평균 6,700명의 45%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자, 일본 VIP 방문객이 이제 늘어난 게 기사에서도 봤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규제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노선 확대가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VIP들의 보복 수요와 또 노선 재개에 따른 공급 회복으로 파라다이스의 7, 8월의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특히 9월에는 양국 모두 입국 전 PCR 규제가 없어지면서 한국은 일본인 입국자에 대해 기존 8월에서 10월까지 이 무비자 정책을 확대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8월 1일부터 김포 하네다 노선이 주 28회로 증편되는 등 이 항공 노선이 확대된 것도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준호 캐스터 얘기 들어봤고요. 이 파라다이스가 바닥에서 이제 꾸준히 주가가 이제 올라주고 있습니다. 차장님은 이 파라다이스에서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제 파라다이스 하면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제 카지노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좀 파라다이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이제 카지노 매출 40%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종도의 복합시티 파라다이스 시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출 40%가 나오고요. 나머지 20%는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파라다이스 그룹의 이제 어떤 이슈는 장충동에 이제 2016년도에 허가받은 그 호텔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지어져야. 왜냐하면 파라다이스 호텔이 카지노는 서울에 있지만 서울에 호텔은 없습니다. 영종도에 있고 부산에 있고 제주도에도 있는데 서울에 네, 없거든요. 서울에 그거를 없어요. 네. 아직 지금 6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게 좀 착공이 되면 파라다이스의 어떤 기업 가치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그룹의 모든 사업부는 코로나의 피해 사업부를 전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서서히 잊혀져 가면서 이번 연도 말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예전에 어떤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았던 이유가 그런 영향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좀 빠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도 앞서 이제 태조 이방원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었지만. 아무리 이렇게 강하게 주도주로 가더라도 낙폭은 10에서 20%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파라다이스는 그런 주도주가 아닌 중간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가장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고 한 61선 정도까지 하락한다면 대안주로서의 어떤 성격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니까 이 대만이 오는 29일 그리고 일본은 10월 11일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무비자 국가에 대한 입국을 이제 재개한다, 이런 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자가격리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대만은 무격리 여행은 이제 10월 13일부터 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염진영님 어떻게 좀 여행 가려면 이제 좀 화장돼야 되고 꾸며야 되고 리오프닝주가 좀 많이 살아나겠네요. 화장품, 여행 뭐 이런 거. 네, 일단 뭐 여행 관련주들도 좋고요. 뭐 의료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네. 역시나 좀 워낙에 저가에 대한 자리에서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좀 해드리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계속해서 뭐 코로나 이후에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뭐 과도하게 많이 빠진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7월 중순부터 이제 기관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줬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사실 좀 많이 좀 오른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감으로 오늘은 좀 하락폭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카지노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호텔이라든지 이제 복합 리조트 쪽에 대한 매출액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파라다이스의 객실 점유율 자체가 작년 1분기에는 한 38%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 60%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객실 점유율 자체 호텔업 쪽에서도 이제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평균 객실 단가 역시도 작년 평균 대비해서 이번 연도에 약간 1-20%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카지노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카지노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관광객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을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일본 관광객들은 이제 카지노 쪽에서는 고객군을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VIP 고객군하고 매스 고객군하고 나누고 있는데 결국은 주 수입원은 VIP 고객층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한 마케팅을 통해서 일본 관광객들의 VIP 고객에 대한 앞으로의 매출 전망, 매출로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어떤 일본과의 그 여행 재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는 지금 3분기에 어쩌면은 뭐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이제 그 영업 손실에 대한 폭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 좀 강력하게 볼 수 있는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다. 파라다이스 저 역시도 뭐 최근에 단기간에 좀 오른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만큼 주가가 그렇다고 더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결국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준혜 캐스터. 네. 네. 정준혜 캐스터는 어떻게 좀 카지노 혹시 가보셨나요? 네, 저는 홍콩 여행 갔을 때 네. 가보기는 했는데 또 막상 하려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혹시 건 MC님 못 하실 것 같아요, 전혀. 아, 네, MC님은 해보셨나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아, 네. 이런 고객들을 매수 고객이라고 하는데 별로 돈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주기적으로 하는 VIP 고객들 중심으로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제 네.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좀 타겟팅하는 부분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이제 정준혜 캐스터나 저 같은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고. 뭐 고스톱은 쳐보셨죠? 안 좋았습니다. 아, 그것도 안 해요. 그런 쪽으로는 전혀 우리 정준혜 캐스터는 네. 관심이 없으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증권사 쪽 이제 의견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증권사들은 7, 8월 카지노 세부 데이터 공개를 통해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또 여름 성수기로 호텔 부문의 호실적도 예상하며 이익의 턴어라운드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증권은 파라다이스의 목표가를 22,500원으로, 하나증권은 21,000원으로, NH투자증권은 22,000원으로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네. 자, 차장님. 네. 그렇다면은 지금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오다가 네. 조금 이제 다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매수 기회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낙폭이 좀 큰 상황이고요. 예. 항상 올라가는 자리에서도 이런 낙폭은 언제나 있다. 그래서 내가 매수 자리를 잡는다면 61선 정도 잡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1선 살짝 깨서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 파라다이스가 다시 재상승한다면 22선을 터치해서 가는 게 아니라 21선을 터치하기 전에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매수 타이밍을 본다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그러니까 일단 미국장이 또 결국엔 빠진다면 또 전체적인 분위기는 또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정도가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인 VIP 고객이 좀 큰 것 같아요, 비중이. 연피장님.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예. 지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기 다른 호텔에서 이제 일하는 제 친구분이 네. 계신데 타격이 좀 있냐고 코로나 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본인이 일하는 곳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텔 쪽에서도 이제 점유율 자체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 연말까지는 일단은 점유율 자체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뭐 해외 관광객들의 유입을 통해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호텔업 그리고 카지노 쪽 양쪽 다 모든 부분에서 일단 또 개선세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는 확 휩쓸려서 가고 이럴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차장님. 네네. 예, 그럼 어떻게 좀 일단 볼까요, 좀?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은 예. 당장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현재 가치를 끌어와서 현재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그런 업종이고요. 자, 리오프닌주도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3분기부터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한 마이너스 45억 500억 정도 됐었는데요. 하반기에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되면서 연간으로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그리고 호텔 카지노도 성장하고 호텔 부분도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 내후년 그런 미래 가치를 끌어온다면 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